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호스트 퓨리. 달리는 책임감 우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리기를 읽다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거라서 방송이 올라온 거는 그래도 한 달 정도인데 녹음을 하는 거는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간 저희가 많은 달리기 근황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그간 수술도 하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수술을 지난 녹음 직후에 또 작은 시술을 하나 하고 한동안 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된 상태고, 우공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제주 하프 마라톤을 다녀왔죠. 그 정말 좋았고요. 기대했던 게 이제 바다를 끼고 뛴다는 건 어떤 걸까? 이거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즐겁게 뛰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스트라바 서로 공유돼 있어서 네. 기록을 봤는데 엄청 저희 친구들 중에는 최단 기록이었더라고요. 망한 기록이긴 한데 왜 망했죠? 그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제 그 러닝 고수들이 얘기하듯이 대회 때 초반에 빨라지면 끝에 망한다를 그대로 제가 실천했습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처음에 살짝 오버페이스 했군요. 네. 너무 풍광이 좋아가지고요. 시간도 생각 안 하고 뛰다가 제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속도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막판에 진짜 망했어요. 근데 제주 대회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달리면 저도 겨울엔 달려봤는데 봄에는 못 달려봤거든요. 근데 날씨 좋을 때 달리면 진짜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내년에 그래서 막 같이 달려보자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코스가 너무 좋고 그 일대가 딱 그날 되면 잔칫날 같아요. 대회날 아침에 빈틈없이 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전날에는 너무 조용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동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대회를 같이 하나 또 신청했죠. 뭔가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과제만 늘어나는. 저희가 철원 DMZ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를 신청했습니다. 풀코스를. 그렇죠. 네. 저희가 풀코스의 목표를 2개월 당겼죠. 그러니까요. 원래 제마를 첫 풀코스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코스가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9월 말에 저희의 첫 풀코스를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원 DMZ 국제 평화 마라톤. 네, 되게 오래된 대회고 DMZ 안을 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도 뛰고 싶어 이런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제 재밌는 근황이 하나 있었는데 세이브더라는 팀이랑 같이 트레일 러닝 백야드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세이브더는 베테랑 트레일 러너들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환경단체라는 정체성을 표방하는 그룹인데 그들과 함께 그분들이 진행한 백야드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고요. 백야드는 그게 뒷동산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뒷동산인처럼 조금 쉬운 트레일 러닝 코스를 무한 반복하는 트레일 러닝 방식이라고 해요. 쉽다는 말하고 무한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상한데요. 쉽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는 약간 저중량 고반복 같은 그런 방식이고. 네. 그래서 6km 정도의 코스, 어제 저희가 달린 것도 그랬고 이분들이 예전에 했던 걸 보면은 뭐 6km 정도 코스를 100마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 분들인데 어제 했던 백야드는 좀 더 기록보다는 우리가 달리는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걸 오감으로 경험하자는 취지였어서 장소도 김포에 있는 오공팜이라는 좀 지구의 무해한 농법을 추구하는 농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뒷동산에 있는 봉성산에서 한 150m 정도거든요. 6km 정도의 코스를 최소 2번, 최대 5번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랑 친구들은 오전에 2번 하고 여러 가지 부상 이슈, 체력 이슈를 호소하면서 이제 점심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2번 2회차 한 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우공은 요즘에 굉장히 새로운 그 스승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불광천에서 이제 주로 뛰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뛰고 있는데 자네 뛰는 폼이 좀 점점점으로 시작하는 대화로 시작하신 그 은평에서 뛰시는 이제 러너분이 계신데요. 작년에 러너분이 말을 걸으셔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뛰고 있는데 말씀을 거시니까 너무 잘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의 엄청난 기록들 뭐 서브3도 뛰고 있고 어느 대회도 우승도 하셨고 뭐 주에 100km씩 이상 뛰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다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쌩하니 가셨어요. 호련이 사라진. 네, 호련이 사라지셨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대단한 분이셨고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양을 뛸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다시 입상 우승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입상하신 경우도 있고 가장 놀라운 점은 지금도 그런 어떤 크루나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주 100km 정도는 그냥 뛰시고 있는 그 이상을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또 최근에 또 기회가 좋아가지고 또 주로에 계신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 한 2시간을 같이 뛰었어요. 근데 또 일단 그분은 조깅하는 날이었다. 저는 아니었다. 저는 그분을 따라가는데 너무 즐겁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빡세게 뛰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퍼져가지고 그분은 그냥 가셨어요. 저는 인사도 인사도 못하고 네. 일단 우유 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셔가지고 왠지 무협지의 도입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 강제 성장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그날의 그 경험도 그 왜 약간 처음에 시작이 자네 자세 좀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날 첫 번째 만났을 때 그걸 안 알려주셨어요. 제 자세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 알려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궁금했는데 궁금하다. 그날 두 번째 만났을 때 같이 뛴 날 끝날 때쯤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와, 그때까지 기다렸나 보다. 뭔가 자세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는데 이제 기다리셨는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코스를 다 돌고 나서 끝날 때쯤에 그 어깨하고 팔이 너무 안 맞는다고. 어깨와 팔이. 그러니까 이제 팔이 너무 높게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상체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허리에 붙여가지고서 앞뒤로 뒤로 보내라고 하시는 얘기만 딱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일단 그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게 저랑 약속하고 만나는 게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지. 그죠. 그조차 무협지 같네요. 언제 뛰시는지는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맞춰봐야죠.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담을 달리기 근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것도 축약한 겁니다. 엄청 그런 근황들이 있었고 이제 오늘의 또 빛나는 게스트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분도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활동 범위가 넓고 체력왕. 그리고 이분의 가끔 그 이제 발자취를 보면은 혹시 도플갱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한 15분 단위로 다른 일정들이 있는 게 아닐까. 15분 단위요? 그냥 좀 과장해서. 네. 네. 그런 싶을 정도로 정말 체력왕인 그런 분입니다. 저랑은 이제 서점에서 일할 때 같이 동료로 만났고 현재 뭐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또 활동을 같이 하는 베프 중에 한 명인데요. 노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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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에디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잡지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계속 책 주변에서 뭔가 일도 하고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책만큼 좋아하는 게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운동을 또 좋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 운동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사실 제가 운동을 되게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하나만, 근데 이건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를 좀 진득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가랑 그다음에 자이로 토닝이랑 자이로 키네시스라고 하는 그냥 기구와 또 기구를 쓰지 않는 약간의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춘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뭔가 좀 체력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좀 F45 같은 좀 격렬한 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습관이 완전히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5일 정도, 주 5일 정도는 또 달리기를 아주 가볍게 짧은 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노아님이랑도 저희가 스트라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자주 올라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 뭐 오. 거리랑 상관없이 부지런하게 자주 어. 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달리기는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네. 제가 피해갈 수 없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첫 달리기가 언제였지? 나 언제부터 해보겠다고 생각했지라고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 나이키 러닝 앱을 네. 이렇게 쭉 밑에를 내려봤어요. 근데 2020년이 처음이더라고요. 오. 그렇게 기록을 한 게. 우와, 완전 우와. 선배님이시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선배님이다. 하지만 항상 이제 3km에서 5km 이하인 거죠. 근데 그때 한창 제가 다시 기억 떠올려 봤을 때,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사진첩 같은 걸 봤을 때, 한창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맞아. 뭔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헬스장을 갈 수도 없고, 그때는 또 요가원에 가기도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요가를 거의 하거나 이랬는데, 좀 다른 운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꽤 좀 꾸준히 아주 짧은 거리를 달린 기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계속 꾸준히 이제 두 분처럼 열심히 하지는 못했고 그냥 하다가 말다가 이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달리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달리기 왜냐면 싫어한다. 제가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전 달리기가 너무 싫었고 체력장을 할 때도 달리기가 제일 싫었어요. 그 단거리도 싫고 장거리도 싫고 숨 차는 것 자체가 싫어서 운동도 요가나 필라테스나 아니면 웨이트를 좋아했지. 사실 웨이트 하면서도 유산소 꼭 막 끝나고 30분 하고 가라고 트레이너 그쵸. 선생님이 해도 절대 안 하고 와, 진짜 싫어하시네요. 웨이트를 1시간 반씩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확실히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혹은 이제 일을 더 긴 시간 하게 되면서 체력은 그 유산소를 그러니까 이게 좀 심장을 띄워줘야 심장이 뛰게 해야 좋아지는구나를 몇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최근까지도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리기를 엄청 즐겁게 하는 편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싫은 건 왜 싫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더. 싫은 거요? 네. 달리기가 싫은 이유? 일단 숨이 찼고 네. 숨이 차는 일단 거? 숨이 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뭘 해도 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고요. 그리고 1등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페이스 같은 걸 보게 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싫어서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막 몇 분 몇 초에 끊어야 되고 맞아요. 그쵸, 몇 그쵸. 등으로 그쵸.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꼴찌를 하는 그 순간이 너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리기 안 맞지. 난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지라고 늘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냥 그 달리는 행위 자체와 과정 자체가 너무 더 중요하다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좀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기록이나 이런 걸 압박을 많이 주니까. 맞아. 근데 달리기를 배우게 된다는 게 사실 배운다기보다는 강제로 그냥 그러니까. 하게 되는 행위에 가까운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맞아. 일단 뛰어. 맞아. 그냥. 일단 빠르게 뛰어. 그러면 뭐 개주 나갈 수 있어.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선착순 몇 명 이렇게 하고 맞아. 그렇게 뭔가. 저도 공감돼요. 저는 장거리 달리기 정말 못했거든요. 꼴등이었어요. 꼴등. 진짜요? 네. 말도 안 돼. 혼자 뛰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저도 싫어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걸로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달리세요? 그 싫어하는 달리기지만 달린다면?
일단 저는 주로 새벽에 달리거나 그러니까 요가를 가지 않는 날, 뭐 못 가는 날 같은 경우나 너무 바쁜 날에 잠깐 시간이 날 때 오늘은 그냥 달리기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3km만 달리자. 딱 그렇게 하면 사실 되게 더 체력이 붙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날 5km 달릴 때도 있고 조금 더 달려볼까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3km만 달려보자 하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정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도 그냥 걸어도 돼. 뛰다가 그냥 걸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전략인 것 같은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대신에 꾸준히 달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긴 거리를 혹은 뭐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매일매일의 뭔가를 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삶에서. 그래서 비슷하게 요가도 사실은 같은 동작을 물론 이제 진도라는 게 있는 요가 스타일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주로 그러니까 각자의 진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요가원에 다녀도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정해져 있는 시퀀스를 매일매일에 그냥 내 몸으로 하되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매일의 나의 상태나 컨디션도 다르고 어떤 감정 상태도 그리고 들어오는 생각들도 너무 달라서 사실 관찰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듣다 보니까 어쩌면 요가를 오래 하셔서 달리기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많고 네. 일단 호흡이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나와의 약간 싸움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되게 훈련과 어떤 수행 같은 느낌으로서의 달리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가도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요가 저에게는 사실 노아님은 오랫동안 요가를 해오신 분으로도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네. 요가 강사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군요. 아닙니다. 지금은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요.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라이센스는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올해로 11년, 12년 됐더라고요. 그 라이센스를 딴 지가 그러니까 되게 일찍 땄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한 번 빠지면 제가 약간 끝까지 가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라이센스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를 따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네 그렇네요. 꽤 오래됐죠. 진짜. 그래서 저희 같이 회사 다닐 때는 출근 전에 요가를 맨날 하고 오시고 맞아요. 그때는 또 비건도 하셨었고 맞아요. 굉장히 그게 절제된 생활 이런 게 엄격하게 있으셨어서 그런 루틴함 이런 걸 진짜 좋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요즘도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요가원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한 6시 10분 정도까지 가서 이제 요가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나고 체력이 생긴 날에는 뭔가 천국의 계단을 타거나 살짝 한 20분에서 30분 아니면 3km를 딱 뛰거나 하긴 해요. 그럼 달리기는 언제 어디서 달리세요? 달리기는 저는 트레드밀이 더 어려워서 야외 달리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집 근처에 중앙공원이라고 꽤 큰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또 더 약간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뛰고 그러니까 트랙을 도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약간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가서 뭔가 찍고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커피숍까지 가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동네에서. 근데 거의 주로 동네에서 뛰죠. 근데 또 최근에는 부상을 입으셨어가지고 맞아요. 거의 몇 달 고생하셨죠. 아니요. 한 7주 정도 7주? 쉬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땠어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뼈가 부러져 본 거거든요. 골절.
골절이군요. 골절이었어, 골절. 네. 근데 그것이 좀 웃긴 것이 골절 자체는 미세 골절 자체가 그 침대에 새끼발가락을 부딪혀가지고 됐는데 내가 너무 아프네. 얼마나 부딪혀서 아팠을까? 미세 골절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한라산 정상을 가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그 발이 좀 이상했지만 가야만 했기에 그 상태로 한라산 가신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진짜. 갔다 오고 백록담을 봤어요. 또 맑은 날이어서 그래서 찍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발 전체에 멍이 퍼져 있고 아이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그게 염증인지 아니면 골절이어서 그런지 열이 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져- 몸에요? 네, 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또 신나게 놀다가 그 상태로 또 제주도였으니까 물론 되게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주도였으니까 또 신나게 또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도플갱어라니까요. 바로 또 그 다음 날 아쉽게도 이제 회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와서 바로 이제 정형외과로 거의 갔지요. 의사의 진단이 뭐였을지가 너무 궁금해. 왜 이러셨나요? 이렇게 안 아니 물어보셨던 그것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미세골절이 됐을 때 쎄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근데 골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골절 같다라고 해서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 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한라산에 다녀와서 이것은 골절이군. 이제 골절이 됐군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진짜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그 제주도에 요가원을 다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거기. 가서 또 새벽 요가까지 들었어요. 네. 그 발로. 왜냐면 그 제주도 가는 게 귀하니까 선생님도 보고 싶고 요가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아침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이제 서울에 딱 돌아오는 순간 되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8시, 9시였는데 받았는데 그 미세골절 되고 나서 바로 갔었던 병원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 다시 봤다. 와서 골절이군요. 봤는데 골절이었다는 어머.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차피 갈 거였다라고 하고 바로 또 갔어야 되는데 그때 또 마침 행사를 갈 일이 또 바쁘셨군요. 있어가지고 네. 행사를 다 가고 나서 거의 저녁쯤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 반깁스를 하게 됐죠. 근데 웃긴 거 그 반깁스를 하고 5만 건 짓을 다 했어. 15분 단위로 뭐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걸로 저랑 막 무슨 인디 밴드 공연도 막 클럽 하고 클럽도 가고 무슨 일본에 산행도 하셨죠. 맞아요. 그 깁스하고. 일본에 후지산에 갈 또 그 워크숍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산을 가진 않았고 그냥 산을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그래도. 산책을 하고 왔고요. 네, 되게 좋은 기회가 있는 시기에 하필이면은 그 맞아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옮겼었던 그 집 근처에 의사 선생님이 저만 오면 매주 이제 와야 되거든요. 네. 엑스레이 찍고 네, 봐야 네. 되니까 그렇게 표정이 어둡고 그렇게 한숨을 쉬시고 일정을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 이제 발이 이렇게 상태를 붙을 것 보고? 같으면 뭔가를 해온 것 같고 뭐 하고 그래서 다니는지 뭘 모르겠지만. 해왔냐 이번 주는 이제 그렇게 하셨던 근데 지금 이제 7주 8주는 지나서 네. 다행히 이제 잘 붙어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네 잘 달리고 있어요. 다시 달리고 있었고 요가를 못했죠. 요가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선생님한테도 이번 주엔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는 요가를 가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럼 뭐라 이제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때 한 3주인가 4주 되던 주에 제가 그랬더니 3주는 아이들이나 붙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주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회복되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고 네, 좋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그렇게 부상을 입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을 못했더라면 엄청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더 욕심을 내거나 괴로워했을 것 같은데
좀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몸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혹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사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열심히 한다, 성실히 한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잘하니까 해야 한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 부상을 입으면서 본의 아니게 쉬게 되면서 뭔가 이 몸도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 몸도 내 몸이고 저런 몸도 내 몸이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걸 좀 많이 연습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또 받아들인 나를 확인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했고 되게 잘 쉬었고 네. 그래서 발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상체 운동을 열심히 했고 이런 날 받아들여서 이런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해주셨던 얘기가 오늘 소개할 책과 테마랑 또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나도 나이고 그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부상이라는 어떤 것과도 관련이 있는 오늘의 이제 책을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의 테마 뭔가요, 오공? 네, 오늘의 테마는 외면한 마음을 보살피기.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소설 오늘 이제 소개할 책을 보다 보면은 왜 외면한 마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책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실 부상이라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인 책이고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인 두 형제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고 달리기의 맛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달리기의 맛.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요한 소재가 하나는 달리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요리인데 이제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 제목이고요. 그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게 소설이니까 주요한 인물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형제가 주인공인데요. 깔끔하고 아주 잘 균형 잡혀 있는 이제 러닝폼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선수인 형인 소마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잘 달리는 선수예요. 그 촉망 받고 있는 이제 더 잘하는 선수가 되겠지라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 선수인데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방금 이제 노아님도 7주, 8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년 동안 재활을 해야 하는 선수의 이제 부상을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뭔가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소마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선수한테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러너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생이 항상 자기 뒤에서 달렸던 거죠. 나보다 동생이기도 하고 실력이 저보다 못했던 이제 그 동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 동생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동생이 잘 달리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마는 그 동생이 자기보다 더 잘 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예전처럼 더 잘 달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재활이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나는 계속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그만두면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 그 소마한테 이제 우리 텃밭을 가꾸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텃밭에 가서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따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요리부에 가게 됩니다. 요리부에 갔더니 이제 그 미야코라는 한 학생이 요리부의 유일한 이제 부원인데 그 요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방금 따온 아스파라거스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리에 더 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 요리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가지고 그 요리를 하면서도 뭔가 이제 다른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 말고 나에게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요리하는 과정도 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 과정들의 디테일까지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되게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요리를 만든다는 건 같이 만들면 같이 만드는 사람이랑 이렇게 어떻게든 소통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들도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저자는 그 누카가 미오라는 사람이고요. 일본인 소설가고 한국이 찾아보면 이 달리기만 말고도 여러 편의 소설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0년생의 여성 작가고요. 그리고 10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을 여러 편 발표하셨고 그리고 좀 소설을 쓰는 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서 10살 때 이미 이제 소설을
썼다라고 나올 정도로 재능도 있고 일본에서도 좀 유세의 상을 좀 받으셨던 그런 소설가라고 하시고요. 그 아마 소설들의 풍이 다 이렇게 그 섬세한 감정 표현들이나 섬세한 어떤 이제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묘사하는 게 되게 장점인 소설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그 감정의 결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드라마처럼 막 장면에 몰입하게 맞아. 하는 책이어서 저도 너무 잘 읽었는데 노아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나 저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읽으면서 뭔가 이것은 나를 위한 책이 나한테 왔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이걸 읽었을 때도 부상을 당했었던 또 시기였고, 그리고 저는 요리하는 거를 또 좋아하고 또 먹는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냥 고민을 가진 지점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소마처럼 뭔가 이게 내가 포기하는 것이 그냥 포기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어떤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선택인지 적극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또 현실 도피인지 이런 고민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 책에서 주요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주인공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읽으면서 많이 힘도 나고 어떤 약간 쾌감 같은 것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노아가 되게 공감하겠다 싶은 게 꽤 많았어요. 지금 어떤 기로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공이 또 그 노아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골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 이럴 줄 알고 골랐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부상 얘기는 얼핏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책에서 그걸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 네. 이런 건 전혀 몰랐고 다만 좋은 소재가 되겠다.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얼핏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사람의 마음들 중에서 저도 그 부상에 대한 좀 부담이 있거든요. 뛰기 시작할 때 하는 이제 여러 다짐이 있죠. 오늘은 내가 목표를 다 뛰어야지도 있지만 네. 다치지 않게 뛰어야지. 무리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 저도 있어가지고 부상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알게 된 이유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책,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록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 인간인데 별걸 다 좋아해. 그 달리기 책을 이제 뭐 읽어야 되니까 목록을 좀 만들면서 이제 책들 하나씩 보는데 책들 보다가 많이 좀 더 궁금한데 없는 책 종류가 어떤 거냐면 여성들의 달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수기라든지 이런 건 되게 많아서 이제 그 중에 10대 여성을 다루는 책이 있나라고 싶어서 찾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소설이 있었어요. 한국의 소설이. 그래서 좋다 하고 이제 이 책의 정보를 보고 있는데 하다님도가 댓글로 이 책도 너무 좋은데 달리기 맛이 더 좋아라는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맛을 찾아봤는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많이 한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잘 담겨 있다고 해가지고 이 책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그 아까 은평 고수님 만나는 것처럼 연결로 그죠. 이렇게 책 만나게 된 책인데요. 이 책에 그러면 키워드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를 3가지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마라톤 경기 같은 이야기로 뽑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이제 달리기를 그만두려는 형하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떠나려고 하는 형을 붙잡고 싶은 동생 하루마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팀의 동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야코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에 이제 묶여 있는 이야기 속에서 서로 조금씩 오해가 있어요. 이제 동생은 자기 때문에 형이 다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형은 또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동료는 계속 같이 달리고 싶은 이제 소마가 있는데 이 소마가 떠난다고 하니까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야기 자체가 이제 10대들의 이제 뭔가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서 사실 이야기 자체로 너무 재미있지만 작가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장치를 마련해요. 역전 마라톤을 시작한 것부터 이제 막 들어갈 때까지의 그 지점들을 중간중간에 지점에 넣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대학생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제 역전 마라톤 대회 나가는 거죠. 하코네 역전 마라톤 대회. 근데 이제 시작 전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경기에는 동생 하루마가 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내 친구였었던 다른 선수 하나 또 뛰고 있고, 이 둘을 추적하는 사람이 뛰고 있는 거를 시작으로 보여주고, 또 몇 킬로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점에서 또 하나 보여주고, 이걸 중간중간 이야기 삽입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도 좀 더 재밌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작가가 이제 그런 걸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은 읽다 보면 당연히 개개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야기 자체를 이렇게 좀 경주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듯이 설정해 놓은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아봤어요. 네, 그 역전 마라톤 대회가 계속 되는 것도 영화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플래시백으로 이제 몇 킬로 지점까지 갔는데 갑자기 과거 그렇죠. 한 몇 년 전으로 맞아요. 가고 그런 식의 구성이 되게 재밌는 책인데, 그래서 우공이 말한 마라톤 경기 같은 이야기 덧붙이면 역전 마라톤 경기 같은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와 감정도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저는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였고 예상 바뀌기도 했어요. 어떤 선택들은. 그래서 이 마음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았던 인물들의 감정과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두 분은? 근데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친구 관계에서 특히 이제 10대를 거쳐왔을 때 그때는 뭔가 그런 친구를 향한 마음 자체가 엄청 입체적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런 걸 누구나 다 겪었을 것 같은데 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다만 뭔가 형이 마라톤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거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그게 아쉬움을 더 훨씬 뛰어넘은 어떤 감정 같은 거예요. 되게 집착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투사 같기도 하고 이것을 막 그만두는 게 너무 자신한테 큰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했어야 그러니까 동생이지 그런가? 그렇게까지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형에 대한 애착이 저렇게 큰 동생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애착도 또 형도 크고요. 네. 그런 도시락을 싸주고 요리를 하고 자신을 다쳐서 육상을 못 하는데도 뭔가 동생이 이제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좀 약간 애견남 형. 요즘 말로 스윗한 형. 네, 그 단어가 등장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미야코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동생이 계속 이제 형이 육상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그걸 못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몰래 듣게 하잖아요. 네, 일부러. 네.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좀 약간 통쾌하기도 했어요. 약간 좀 시원한 느낌도 맞아. 들었어요. 아마 미야코 입장에서는 이제 불어 동생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죠. 답답했던 것 같아요. 형의 맞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동생은 형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계속 달릴 수 있는데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혹은 요리라는 다른 재미 요소를 자꾸 주고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못 뛰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미야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형은 형대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마 직접적으로 듣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목이 되게 좋았어요. 그 나중에 동생한테 이제 소마가 나는 나를 위해서 달리는 거야. 너를 위해서 달린 적이 없어라고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동생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 형은 너한테 지는 거를 또 두려워해서 포기하는 거기도 하다는 그런 거. 되게 그 어린 시절에는 충격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찾아내는 작가의 능력도 되게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마이의 소마 형의 마음도 되게 이해가 됐던 게 뭔가 회피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다가왔는데 근데 마지막에 또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여기서부터는 스포입니다. 그 나중에 대학에 입학한 후에 다시 한번 또 달리기 그 일반 학생 TO로 이렇게 육상부에 들어가서 기어이 가서 또 달리기를 한 번 더 한단 말이죠. 4년 동안. 처음엔 저는 뭐지? 갑자기 왜 또 달리기 하지? 그냥 요리 스포츠 영양학으로 진로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결말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선택을 하는데 그 처음엔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더 용감한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했던 거를 설사 내가 이걸 완벽하게 잘 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도 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후회가 없고 더 용감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작가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거기서 아예 육상을 이제 안 하고 요리만 하고 스포츠 영양사가 딱 맞아. 됐다 이러면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게 맞아.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계속 해왔었던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놔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맞아.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되게 K-드라마의 이제 5년 후 결말처럼 갑자기 스타 스포츠 그치, 영양학사가 돼서 성공해 있고 그치. 정의연 선생님 같은 사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마 작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소마라는 캐릭터를 만약에 내가 이제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끝 하고 나면 소마 캐릭터가 잘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소마도 달리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만큼 큰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데 동생이 나를 추월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두려움 자체는 사실 그만큼에 대한 달리기에 애정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맞아. 근데 그거를 끝 이렇게 나와버리면 맞아. 그냥 소마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자신으로도 도망가는 캐릭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렇죠. 4년의 시간을 더 버티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끝을 맞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마의 외면한 마음 같은 거죠. 나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게 어려웠는데, 네네.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아마 작가는 이렇게 좀 빚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빠질 수 없는 요리의 힘입니다. 네, 정말 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너무 잘 집어넣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이제 소마가 이제 음식을 해주는 것도 있고 미야코랑 함께 이제 배우는 장면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미야코가 일방적으로 다 시키죠. 잘 시키더라고요. 잘 아주. 시키니까. 오늘 할 일이 정해져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장면 너무 잘 그리고 사실 미야코의 서사도 있는데 미야코가 요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너무 잘 그려내고 있어가지고 놀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마 입장에서는 이제 재활을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나 이 불안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의 동생이 편의점 도시락만 먹기 때문에 편식을 하는 이제 운동선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잘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이제 소마한테는 다른 몰입할 수 있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은 좀 사람하고 얘기도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야코가 투박한 것 같지만 섬세하게 상대 이야기를 잘 끌어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소마는 자신의 외면한 마음을 좀 찾아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동생한테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만두면은 동생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달리기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역설과 같은 마음을 좀 받아들이는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리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더 좀 잘 보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요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인물들의 좀 각자의 고민들, 그리고 사실 요리랑 인물하고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제목 같은 경우에 인물하고 요리를 연결시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요리가 이제 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특정한 모먼트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이제 뜻하지 않은 제안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이제 밤에 먹는 좀 부담되지 않는 하지만 몸에도 좋은 그러니까. 두유국수 같은 것들을 맞아. 이제 맞아요. 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섬세한 것들을 요리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요리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네. 왜 맛이었을까 요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솔직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먹을 때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때는 뭐 거짓말도 스스로에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할 수도 없고 맛있으면 진짜 투명하게 그 맛있음을 즐기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요리를 같이 배치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 나오는 많은 요리 그리고 요리에 대한 장면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졌던 혹은 해보고 싶어졌던 요리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야식으로 먹는 두유 채소 스프 그게
엄청 배려가 깃든 음식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부담되지 않아야 하는데 또 동생이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두유는 또 괜찮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만들어줬을 때 같이 먹자고 했을 때 뭔가 음식을 만든다는 게 물론 이제 내가 먹으려고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도 뭐 미야코가 계속 이제 소마를 볼 때마다 예전부터 뭔가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뭔가 맛있는 거 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좀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먹고 싶었고 읽으면서 그리고 또 비슷한 의미로 토마토 드라이 카레도 좀 맛있을 것 같다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했고 좀 신기해서 따로 찾아본 음식도 있었어요. 그거는 치카라 우동이라고 치카라 우동? 우동에 위에 떡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그 주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동이지 이러고 이제 얼마나 한번 맛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탄수화물 폭탄. 진짜 그렇죠. 떡이 정말. 그러니까 떡은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두유국수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시점이 심지어 싸우고 나서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다른 저녁 메뉴가 있었어요. 그걸 먼저 해줬는데 안 먹었죠. 안 막 먹었죠. 싸워서 동생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또 우리 애견남 형이 밤 되니까 배고프니까 다시 나올 걸 예상하고 다시 그러니까. 나오니까 부담 안 가는 거 이거라도 먹을래? 그래서 그 레시피를 또 봤더니 맛이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가다랑어랑 다시마를 이렇게 티포트에 차게 우려서 그걸 쓰잖아요. 그 미야코가 가르쳐 준 건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집에서 그거를 이제 끓이고 소면이랑 다진 양파를 넣고 거기다가 간장, 맛술, 된장을 넣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두유랑 시금치를 넣어요. 어떤 맛일까? 뭔가 콩국수 같은 맛이려나 싶기도 하고. 간이 잘 된 콩국수 같을 수 있겠다. 약간 된장국수 혹시 드셔보셨어요? 된장국수요? 먹어봤어요. 약간 그런 것에 조금 더 크리미한 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맛있겠다. 아마 여기서 된장이라고 하면 미소겠죠. 일본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듣는 분들도 뭔가 되게 침이 고이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맛있는 소설에서도 계속 침이 고이는 이야기고요. 저는 당연히 술이었죠. 그러니까. 역시 저는 드물게 나오는 거지만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인이 돼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귤술을 주고요. 근데 귤술을 주는 시점도 이제 아까 소마가 이제 대학에 가서도 4년 동안 이제 일반인으로서 육상팀에 들어가서 이제 선수를 하는데 잘 안 되죠. 맞아. 그러니까 부상에서 회복하는 것도 잘 밟지 않았고 그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에 가더라도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짐작하죠. 미야코가 아마 이런 좌절이 있었을 거다. 뭔가 엔트리에 꼈다가 빠지는 경험도 아마 있었을 거고 맞아. 그리고 뭐 어떤 날에는 이제 속도가 너무 안 나왔을 거고 기록이 안 나왔을 거고 이런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4년을 하고 나서 소마의 결론은 오늘로 끝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제서야 진짜. 네. 그제서야. 그러니까 막 본인도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했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러닝하고도 다른 의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조금 더 잘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나오는 술이 귤술이죠. 그러니까 뭔가 위로라기보다는 그냥 칭찬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다 끝났으니까 이 마음도 알겠지만 위로이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 같기도 한 술을 좀 내주는 게 맞아. 소마가 술을 안 마시는 캐릭터여가지고 맞아요. 그럼에도 약간의 그 술의 알코올을? 기운에 이제 기대고 싶은 날이어서 그런 걸 준 것 같아서 맞아. 좋았어요. 뭔가 달콤함도 있고 새콤함도 있고 그렇네요. 거의 안 느껴지는 정도의 알코올을 넣어줘서 노알콜 맥주처럼 이렇게 준 건데 그러네요. 되게 특별한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신과 관계 맺기라고 좀 해왔는데요. 사실 그 부상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저는 좀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무릎 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러너한테는 좀 치명적인 부상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 나의 프라이드 같은 일이었는데 그걸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해야 하는데 난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지? 이제 이게 소마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근데 이걸 계속 부인하죠. 사실은 도망가는 거죠. 뭐 요리로도 도망가보고, 그리고 이제 뭐 애써 그 재활 의사한테도 가긴 가는데 그것도 재활의 의지보다는 그냥 가야 하니까 갔던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이걸 그대로 다 부인하면서도 그래도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네. 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상이 뭘까라는 것도 많이 했고요. 다행인 거는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친구, 뭐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약간 넌지시 제안만 하는 담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이제 어른과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을 사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 소마의 마음을 좀 관계 맺는 거를 되게 많이 요리나 친구 그리고 이제 소마의 고민들을 통해서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상이라는 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 삶에서 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하나의 이제 은유 같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상이라고 그게 부상일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받아들일 건가?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는 것을 부상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부상을 좀 부상과 같은 사건 사고를 이겨내려면 사실 사회적 관계, 개인적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잘 맺었을 때 우리를 뭔가 조금 더 다른 뭐 시작 혹은 약간 단호하지만 좋은 끝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시련 같은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나 혹은 또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저 역시 이 소설을 나를 나대로 받아들이는 법 그러니까 나랑 제대로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는데 두 분은 요즘에 자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 물리적인 부상도 입었고 뭔가 좀 시련나 기로에 막 서 있기도 했었던 노아는 어떠세요? 사실 신체적인 부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감정적인 것도 사실은 뭐 일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변화 같은 게 조금 있어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어떤 고민들은 계속 되어 왔는데 그래도 한 요 몇 년 사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졌던 그러니까 기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잘해야 하는다. 그리고 제가 어떤 꿈꾸는 추구미에 가까워져야 하는 나가 있었다면 그게 되게 컸고 뭔가 그걸 향해서 뭔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일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이제 요가에서도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편해지고 있어서 그런 시련 같은 게 와도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싫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뭐 나는 조금 더 뭐 이랬으면 좋겠어, 뭐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걸 못하지? 혹은 외모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나를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이렇게 편한 일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다 겪는구나 혹은 이런 과정이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사실 그 목탁 소리를 추천해 준 게 그래요? 노아거든요. 목탁 소리. 귀한 분이셨군요. 네. 진작 그 말씀해 어떤 주시죠. 불교적인 가르침
그렇군요. 근데 네. 그걸 보면은 노아가 방금 했던 얘기를 그 스님이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 많이 하시죠. 많이 네. 하시죠. 그래서 사실 나랑 관계 맺기지만 아, 그 그래. 불교에서는 나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쵸. 무아론 있죠. 네. 에고를 좀 지우라고.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묘하게 자기를 잘 돌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없다라는 게 내가 만든 나, 아상, 그 나라는 내가 만든 이미지 맞아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두게 되고 내가 뭐 어떻게 돼도 나인 건 변함없으니까 그 상태로 또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저도 그래서 요즘에 머리가 꽃밭이라고 아, 저도 그래요. 아, 저도. 그 생각이 표현이 없어요. 약간 그냥 예. 적절한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즐거운 거 재밌는 거 하고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생각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틀이 엄청 강했고 지금도 그런 틀은 있는데 그 틀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생각한 어떤 기대한 것이 오지 않으면 엄청 좌절하고 좌절도 잘하고 일희일비를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항상 좀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노력한다고 또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다 변할 수 있고 또 내 맘처럼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좀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목탁 소리를 추천한 보람이 아주 그러게요. 그러니까. 크시겠어요. 큰 케이스예요. 네. 진짜 저한테 딱 스펀지처럼 흡수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우공도 사실 요즘에 막 고민들도 이래저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직업적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결론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소마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달리기를 그만둔다는 게 사실 뭘까? 그러니까 그만두면 안 한다는 걸까? 난 한 번도 안 하나? 거의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서도 동생이랑 이제 조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조깅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소마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둔다라는 것의 행위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근데 직업도 내가 이 일을 안 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예를 들어서 홍보나 마케팅이야. 근데 나는 살면서 홍보나 마케팅 한 번도 안 할까? 이럴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중요해지는 거는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약간 좀 근원적인 질문까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저도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통해서 또 관계 맺는 게 좀 변하는 게 있는데, 저랑 관계 맺는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욕심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이뤄내야 돼. 이게 별로 없는데 자꾸 그게 생겨요. 달리기 하면서.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서 오히려 생겨요? 네, 이거 뭐 풀마라톤을 꼭 해보고 싶어 라든지 혹은 뭐 100km를 뛰어보고 싶어 라든지 뭔가를 꼭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욕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예전에 처음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힘들면 안 하지 이었어요. 뭐 꼭 40km를 뛰어야 할까?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여러 가지 고집이 있으니까는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그 은평의 고수 그 선생님이 자세를 교정해 주실 때 분명히 이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다른 분이 얘기하신 적이 있었던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제 고집이 있으니까는. 근데 내가 나랑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있다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은연중에 뛸 때 그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실히 갇혀있는 게 있구나. 나라고 뭐 세상 다 뭐 스님도 아니고 저기 예수님도 맞아. 아닌데 당연히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걸 못 버리니까는 듣고도 이제 실천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걸 또 느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마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실 텐데 자신의 애정 있는 걸 하실 때 그걸 통해서 조금씩 다른 면을 확인하게 되는 걸 저도 경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로치고 포지티브로 우공이 욕심내는 우공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기록들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진짜요? 뭔가 어제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하네. 막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더 멀리 가려고 하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잘 못 봤던 모습. 그걸 막 드러내는, 거침없이 드러내는 욕망. 약간 분투비 도인에서. 그러니까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되게 좋아 보여요. 좋죠. 너무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자기 자신과 또 만나는 우리가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우리 인상적이었던 책 속의 구절들을 한번 좀 뽑아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이거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그 소마가 이랬던 거잖아요. 요리에 대해서 육상이 없어져 버린 곳에 필사적으로 다른 것을 채워넣고 있어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뭔가를 회피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다른 걸로 막 채워넣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고 근데 또 그거랑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도망쳐도 된다고 생각해 라는 말이 또 155페이지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놓고 하는 다른 관점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채워넣기도 하는데 뭐 그러면 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맞아요. 도망칠 때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올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저는 들어왔고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육상이 없어져 버린 곳에 필사적으로 다른 것을 채워넣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저는 되게 약간 비빌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언덕들이 진짜 많으면 삶이 엄청 재밌어지고 덜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뭐 없는 곳에 채워넣기보다는 소마도 뭔가 육상이라는 하나의 큰 언덕 아닌 다른 언덕 하나를 더 그냥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저도 똑같이 도망쳐도 되는 그 부분 그 155페이지에 나온 그 부분도 되게 좋았는데 뭔가 그 뒤에 나오는 묘사가 더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미야코가 약간 뭐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쓰다듬지도 않는데 그저 그냥 어깨를 붙이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청춘 맞아. 영화의 그 만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211페이지에 그 녹색 꽈리고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야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엄마 아빠가 어쨌든 계속 싸우는 걸 보면서 그 이후에 그 꽈리고추를 받아서 그걸 이제 막 뜨거운 눈물을 참아가며 먹었다. 슬픔도 고통도 아니고 분노의 눈물이 자꾸자꾸 솟아올랐다라고 하는데 뭔가 먹는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혹은 요리를 하는 게 사람의 감정 자체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또 이게 되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275페이지에 그 제대로 달려라.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이다. 제대로 달린다는 것은 제대로 달리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라는 그 대목도 좀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딱 그 똑같은 구절을 저도 뽑아가지고 그러네요. 그저 너무 그러네요. 좋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달린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도 되게 좋았고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달리는 거지? 근데 이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달려야지.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건데 맞아요. 아마 이제 그거를 좀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도 좋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미야코가 소마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거리를 유지를 할까였어요. 맞아요. 맞아. 내 주변에서 정말 크게 낙심한 사람이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으면 어깨 하나 정도만 빌려주는 거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뭐 약간 토닥거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라도 한번 더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야코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큰 슬픔을 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타인들이 그 거리를 좁혀가지고 그냥 예의 없이 선을 넘어버렸을 때 얼마나 맞아요. 불쾌했는지를 미야코는 가지고 있죠. 맞아요. 부모의 맞아요. 이제 이혼에 대해서 부모가 그리고 그 이혼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이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야코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좋았고요. 저는 이미 뭐 앞에 많은 걸 얘기해 주셔서 제가 뽑은 거는 소마의 마음이죠. 소마의 마음인데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할 수 있었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4년간의 이제 그 회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4년간에 난 달리기를 사실 더 이상 옛날 같이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4년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의 의미는 소마한테 뭐였을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처럼 달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4년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한 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그 소마가 그런 회고를 하는 게 조금 정말 짠하기도 하면서도 대단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마음도 없는 달리기를 4년 동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소마가 그 4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 그 시간을 가졌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짠하기도 그랬어요. 저는 그 마지막에 작가의 말도 되게 좋았는데 작가님들이 자기 소설을 이렇게 잘 홍보해주지 않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되게 보도자료처럼 이렇게 해주신 문장이 있어요. 맞아요. 이 책의 소개처럼 지금 이 순간 무언가에 인생을 걸고 애쓰는 사람, 열심히 계속해온 일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인가, 다른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 울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라면 분명 재미있게 읽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소설의 어떤 소개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 하나만 더 읽어봐도 네네. 될까요? 그럼요. 너무 좋았던 게 그 279페이지에 있잖아 하루마 달린다는 건 고독한 거지. 네? 앞에서 달리는 녀석과도 뒤에서 달리는 녀석과도 자기 자신과도 계속해서 줄곧 싸워야만 하니까.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일로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힘든 종목이지 정말. 그걸 몇 년이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정신적인 소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친구가 스케가와인가요? 네네. 친구가 사실 별 말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그냥 딱 자기의 루틴이 확실한 스타일인데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러니까. 사람이었음을 너무나 딱 보여주는 장면이어가지고 좋았어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저희 녹음 후에 달리기를 또 할 건데 오늘 저희가 달릴 이 달리기의 컨셉은 감싸 안는 달리기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를 나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 곁에 있는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싸 안는 마음으로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가 감싸 안는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뜨겁고 약간 공격적인 날씨긴 한데 뭔가 비가 엄청 올 줄 알았던 맞아요. 날씨였잖아요. 저도 우중란을 하겠구나 그쵸. 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비는커녕 비는 또 아니고 너무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에서 태양 속에서 한번 달릴 거고 주로는 이제 우공이 요즘 많이 뛰는 곳이라고 하는데 난지천 공원 한 바퀴 한 6km 정도라고 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읽을 달리기 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달리기를 읽다 최초 만화책입니다. 와. 그 다카키 나오코라는 만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마라톤을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제목은 마라톤 1년 차라는 이제 첫 번째 책이고요. 이분이 마라톤 2년 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는 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책 마라톤 1년 차고 만화가이다 보니까는 주로 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신이 집에서 하는 행위라고는 책상에 가가지고 앉는 거 거기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제 이 정도만 하던 분이 이제 어느 날 생활 반경을 너무 넓게 넓혀가지고 마라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만화책 1권에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1년 차에는 30분 동네 워킹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와이 풀코스 마라톤까지 가는 이야기가. 와, 멋있다. 진짜. 그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이. 그래서 이거 한번 정말 이제 시작하는 러너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 책을 항상 소개하는데 그것을 한번 더 잘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 시작하는 러너들에게는 딱인 만화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도 같이 한 달 뒤에 읽어봐 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지금까지 저는 퓨리, 저는 우공, 저는 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싸는 달리기가 주제였는데 어땠나요? 감싸면서 달렸나요? 두 분이 저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왜냐면 진짜 저 느리거든요. 근데 속도가 너무 좋았고 그 일단 풍경이 너무 좋았어. 포스가 너무 따뜻한 포스 같았어요. 그늘이랑 그다음에 완전히 장렬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호흡도 좋았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았다. 다른 무엇보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은 좋구나. 감싸는 달리기로는 같이 달리는 사람이 좋으면 좋고 주로가 좋으면 좋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나무 사이로 뛰는 코스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나를 감싸는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엄청 좋았습니다. 달리면서 약간 저희 대화를 너무 재밌게 많이 해가지고 그 대화 자체도 저에게 좀 좋은 기억이에요. 코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저 들어가. 햇빛이 되게 장렬하는데 그늘이 우리를 감싸주는 달리기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까 나눴는데 되게 서로의 고민을 좀 감싸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퓨리런.